Today's destination is 서울, 종로. 궁녀는 궁의 일을 보는 여성을 말한다. 본래 의미는 궁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의 통칭이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으로는 궁녀, 의녀, 비녀, 부녀가 있었다. 궁녀는 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여성들과 의술이, 각심이, 방자 등 흠계 없이 일하는 여인들 모두를 말한다. 종 9품에서 정 5품까지의 품계를 가질 수 있어 당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의녀가 앵무새의 피를 여자아이의 팔목에 붙여 흘러내리지 않고 잘 묻으면 처녀, 잘 묻지 않고 흘러내리면 처녀가 아니라고 생각해 다시 본가로 돌려보내졌다. 조선의 궁녀는 공노비에서 뽑는 것이 원칙이었다. 간혹 일반 백성이나 산후비의 딸들도 궁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궁녀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집안에 죄인이 없어야 하고 돌림병이나 유전병에 걸린 사람도 없어야 하며 몸에 큰 상처도 없어야 했다. 입궁 시기는 대체로 10세 전후였다. 대략 500여 명 정도가 궐에서 생활했으며 이 수는 왕의 가족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제 아무리 임금이라도 다른 처소의 궁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었다. 조선 궁녀의 선발은 1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실제로 각 처소에서 필요한 인원을 그때그때 충원해 교육했다. 어린 궁녀인 생각시들은 선배 궁녀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보고 어깨너머로 배우는 도제식 교육이나 현장 실습을 하며 업무를 익혔다. 또 어린 궁녀 시절에는 업무 교육뿐만이 아니라 한글은 물론 소학, 삼강 행실도 등 기본적인 학문도 익혀야 했으며 규율이 엄격했다. 게다가 입궁한 지 10여 년이 지나면 계례식을 올려 이로써 정식 궁녀가 될 수 있었다. 생각씨가 계례식을 끝내면 정식 궁녀라는 뜻으로 나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조선의 궁녀는 나인이 되면 방이 주어지는데 두세 명이 함께 사용했다. 이때 한 방을 같이 쓰는 나인들은 상궁이 될 때까지 20년 이상을 방동으로 지내야 했다. 나인이 되면 방 청소와 심부름을 하는 하녀도 한 명 배정되어 일상적인 일보다 주어진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야, 야근이다. 조선 궁녀들의 근무 조건은 보통 8시간이라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 근무제로 근무 환경이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침실을 지키는 지밀 나인들은 근무 시간이 길어 통상 12시간 근무하며 3교대 근무를 했다. 숙직한 궁녀들은 날이 밝으면 주간 근무자와 업무 교대를 하고 퇴근을 하여 24시간 휴식을 취한 뒤 주간 근무를 하게 된다. 밤 근무를 하는 지밀 나인은 상전의 침실을 지켜야 하는데 대전의 경우 평균적으로 8명의 지밀 궁녀가 왕이 자는 주변에서 뜬 눈으로 침실을 지켰다. 지밀 궁녀의 근무 형태, 인원, 근무자 등은 국가 최고 기밀사항이라 관료조차도 알 수 없었으며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었다. 조선에서는 궁녀가 왕의 낙점을 받아 잠자리를 하면 하루아침에 정사품의 벼슬을 받으며 특별상궁 또는 승은상궁이 되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다. 특별상궁이 되면 내명부에 올라 왕과 잠자리를 갖고 후손을 낳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한번 승은을 믿고는 왕이 다시 찾지 않아 쓸쓸히 보내던 상궁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숭은상궁은 왕의 아기를 갖게 되는데 이들이 왕의 아기를 가진다면 내명부, 종사품 수건의 후궁이 될 수 있었다. 대표적 일례로 숙종의 아들인 경종을 낳은 희빈 장씨와 영조를 낳은 숙빈 최씨 등이 있다. 수백 명의 궁녀들 중 왕의 간택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궁녀들은 남녀 관계에 어떠한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 채 평생 수절에만 했다. 조선시대에는 일부 궁녀들의 동성애가 암암리에 성행했다. 원래 대식은 궁녀들이 가족이나 친지를 궁궐 안으로 불러들여 같이 식사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일부 궁녀들의 일탈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 참고로 조선 초기인 세종 시절에도 대식 사건이 여러 번 발각되면 군장을 100대나 70대씩 때려서 이를 근절시키려 했다. 그러나 근절되지 않았고 조선 후기인 영조 시대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궁녀들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은밀하게 대식을 행했는지 알 수가 있다. 궁녀들의 일탈은 대식에 국한되지 않았다. 실록에는 궁녀가 왕이 아닌 다른 남성을 사모하거나 심지어 임신까지 한 충격적인 사건이 꽤나 등장한다. 헌종 8년에는 궁녀가 임신한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궁녀들의 외로운 삶은 심지어 출궁을 한다 해도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궁녀들은 입궁할 때부터 이미 왕의 여자가 된 것으로 간주되었기에 출궁한 몸이 될지라도 혼인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목숨을 걸지 않는 한 궁녀들은 성생활을 단념해야 했다. 참고로 세간에 알려진 사실로 궁녀는 죽을 때까지 궁을 떠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국가적 재난의 원인을 혼인하지 못한 처녀들의 원한으로 돌려 젊은 궁녀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실예로 영조 26년에는 무려 45명의 궁녀가 지독한 가뭄을 이유로 궁 밖으로 방출됐다. 조선의 궁녀들은 궐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 이외에 월급을 받았다. 처음 나인이 되면 쌀 4말, 공 1말 5대, 북어 13마리를 받았다. 월급은 노동 강도에 따라 달랐다. 또 품계가 높을수록 월급은 많아졌다. 게다가 연말이나 명절에 받는 특별 상여금이 있어 높은 수익을 올린 고액 연봉자였다. 그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배를 골아야 하는 일반 백성들은 나를 궁녀로 보내려고 했다. 1926년 숭종 황제 승하 3개월 전에 상덕궁 나인에게 지급됐던 월봉 명세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보수를 받았던 이는 지밀상궁으로서 당시 월급이 196원이었다. 승은을 입지 못하면 승진이라도 해야 하는 조선 궁녀들. 입궁에 생각시로 10년을 일하면 나인이 되고 지밀의 경우는 25년, 그 외에는 35년이 지나야 상궁이 됐다. 하지만 근무기간에 따른 승진보다 남들보다 빠른 승진 기회를 잡기 위해 궁녀들도 권력 있는 황관이나 대신들과 결탁했다. 궁녀 조직에서 최고 권력자는 제조상궁이다. 그러므로 학식과 지도력이 모두 뛰어나야 했다. 제조상궁은 중전이나 대비와 직접 대면을 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다. 제조상궁은 정오품의 벼슬을 왕으로부터 직접 하사받았다. 조선의 궁녀들도 재산 증식에 관심이 많았다. 주로 농가 밭, 집 등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형식이었다. 인조, 효종, 현종 3대에 걸쳐 일했던 박씨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국가의 공증까지 받았다. 그 재산이 최소 10,000평 이상이었으며 노비까지 부리는 지주가 되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 더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출궁을 하여 비슷한 처지의 궁녀들과 의지하여 함께 살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조선의 궁녀가 죽으면 함께 지내던 동료 궁녀들이 유언에 따라 화장을 하여 사냐에 뿌리거나 절에 모셔졌다. 간혹 후손이 있는 궁녀들은 후손들이 묘를 써 관리하기도 했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이말산 해발 132.7m 면적 98만 3천 제곱미터 일대에는 내시와 궁녀들의 분묘를 비롯해 조선시대 다양한 계층의 분묘가 분포되어 있다. 조선시대엔 성저심리라고 해서 도성에서 심리거리까지는 묘를 쓸 수 없었다. 이말산 일대가 성저심리 바로 바깥쪽이다. 조선시대 분묘들이 많은 이유다. 특히 내시, 궁녀, 역관, 의원 등 중인계층의 묘가 집중되어 있다.
내시의 묘는 선조 때 오종봉신 김세신 묘를 포함해 총 4기가, 궁녀묘는 현종의 보모상궁인 임상궁의 묘 등 총 3기가 있다. 서울시가 2010년에 실시한 지표조사에 따르면 이말산엔 1746기의 분묘와 1488기의 성물이 있다. 현재까지 흩어져 있는 이들의 묘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후손들이 없어 관리가 안 돼 공분도 사라진 채 묘비만 남아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물들이 이대로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기에 안타깝다. 현재 이곳을 테마로 여성 둘레길이라는 이름으로 궁녀의 삶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보존과 연구가 필요하다. That's it from us today. I'm Heather. Camera is full of dirt.